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. 앞서 일본 정부가 관세 협상을 위해서 백악관 찾았을 때 물론 뭐 경제평론가이시지만은 자꾸 이쪽을 좀 취재하고 알아보시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전문가도 되실 것 같아요. 미일 간 장관급 관세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 없이 나왔거든요. 우리와 협상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? 뭐 트럼프가 직접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혹은 안 나온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조급합니다. 왜냐하면 상호관세 막 떡하니 내놓고 여기에 유예 기간을 일단 90일 줬잖아요. 그런데 지금 협의된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5개.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나라, 뭐 일본, 우리나라, 호주, 인도, 영국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빠르게 딜을 치고 싶어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왜 급이 안 맞는데 경제 재생 상황에 나온 급에 자기가 가서 50분간을 따로 했느냐? 빨리 이 말을 이시바 총리한테 전해라. 그래서 본협상 때 길게 서로 얘기하지 말고 난 다 해놨으니까 이거 바로 딜해라라는 쪽으로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출동을 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우리와의 이제 2+2를 협상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 나온다라는 거는 한덕수 대회인가 딜을 치고 싶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수장한테 이 소식을 전해라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.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의 한덕수 대행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차기 정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만에 하나 이제 이번에 2+2 하는데 일본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또 나와서 우리 최상욱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속도를 내서 한덕수 대행과 좀 협상을 끝내고 싶어하는 또 그 의중을 읽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최대한 늦췄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떠나면서 차기 정부와 합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약간 시간 끌기 전략의 뉘앙스를 얘기했거든요. 저는 그것이 우리의 좀 핵심 전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오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면서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서 했을 때 더 유리하다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. 경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 달 중순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 이제 2024년 10월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지금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대미국 그리고 총 수출 수치가 마이너스 5점이 14.3인데 지금 그런데 궁금한 게요. 주요 10개 품목 중에서 반도체만 증가를 했더라고요. 또. 이거는 또 왜 반도체만 또 올라간가 싶습니다. 이게 이제 4월 1일부터 20일이었었고 이 이제 지표가 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냐면은 상호 관세를 이야기를 했다가 물론 유예는 두기는 했지만은 상호 관세라는 게 일단 오픈은 된 것 아니겠습니까? 그 재료가.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우리가 좀 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철강, 알루미늄 그리고 우리 K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25%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. 자,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21일에서 30일에 열흘은 남아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수출이 월 말에 또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됩니다. 이제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1월과 20일을 봤는데 우리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뭐 지금 반도체만 10% 정도 늘어났었거든요. 그건 아마도 중국 쪽에서 일단 좀 사재기한 물량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태클 걸고 엔비디아의 H20 같은 AI 칩도 못 팔다가 아예 전면적인 통제.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자신의 우방국들한테 아예 중국과의 뭐 반도체 뭐 거래를 끊어라. 물론 이제 그 정도라면 파국이지만 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중국 라인 쪽에서 상당 부분 우리 K 반도체에 사재기가 도입되지 않았는가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자동차가 전년 대비 4월 1일부터 20일입니다만 마이너스 6%가 꺾였거든요. 수출이. 이건 좀 저는 약간 의문이었습니다. 이게 벌써 이 타격이 이렇게 온다고라고 해서 일단 21일부터 30일까지 4월 한 달 나온 것들은 한 번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에 하나 그렇게 했는데도 자동차 쪽에서 이제 수출이 완전히 꺾인 모습으로 봤다면 역시 품목별 관세, 자동차 관세의 충격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대미 수출이 13% 넘게 줄어든 것이 벌써 이 관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. 그런데 이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.
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다가요. 8가지 비관세 부정 행위라는 것을 언급했던데 환율 조작, 부가가치세 뭐 등등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걸 두고 정부는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.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? 네. 거리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. 예. 이게 어떻게 보냐면 어제 또 폭풍 SNS를 했거든요. 트럼프 대통령이. 그러면서 지금 나오죠. 8가지를 와서 관세가 다가 아니고 비관세 부분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상대국이 한다면 그거를 일종의 뭐 태클을 거는 거죠. 명분 삼아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에서 8가지가 나와 있는데요. 저는 꽤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요? 예, 특히 환율 조작 같은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전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원화 약세는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잖아요. 근데 반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보다는 중국의 위안화를 좀 공격하려는 것 같아요. 지금 위안화의 약세는 약간 중국의 인민은행과 중국의 공산당이 의도한 측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원화와 위안화는 동조화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막 관세를 때릴 때 그걸 해당 통화국의 약세를 가지고 이렇게 뭐 상쇄를 하려는 이런 의도를 좀 사전에 길을 꺾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닌가 보고 있어서 곧 있으면 또 미국의 환율 조작국 리포트가 함께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위안화, 원화 부분에 대해서의 약세를 태클 걸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좀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은 좀 나뉘는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물 경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관세가 유지되는데 원화까지 강세로 바뀐다? 수출 진짜 힘들어집니다. 네, 수출 가격 경쟁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. 관세에다 원화 강세까지. 근데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환차 이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의 뭐 일부 투자자들에겐 또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대목이기는 한데 저는 결과적으로 어제 SNS에 올렸던 부가세라든가 이런 거 말도 안 되죠.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건 결국은 전혀 관세랑 무관한 각각의 해당국의 차이거든요. 미국보다 뭐 우리 부가세가 높다고 해서 미국 상품에 피해 주는 건 하나도 없는데 저런 명분거리 섭상하다가 수틀리면 이걸 가지고 좀 공략하려는 그런 토대를 미리 본인의 SNS에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